제가 다각적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아주 디테일한 팩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. 3개월 전쯤 경찰이 업소 단속을 했어.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이런저런 뭐 불법 영업과 관련된 첩보를 가지고 했겠죠. 이 과정에서 보통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? 카드 단말기 뽑고 마담들 핸드폰, 장부 같은 거 다 뒤지고 핸드폰과 관련해서 이제 거기 고객 데이터, 그다음 장부의 명단 뭐 이런 거 명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다 이제 데이터 확보하죠. 그래서 이제 좁혀 나가는 겁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사후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추린 다음에 수사를 벌인다고 합니다.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정황이 불법적인 영업과 관련된 고객으로 보이는 명단을 추출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여 명 정도가 추출이 됐는데 여기에 판사, 정치인 등이 있었다는 거야. 근데 이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것 때문에 수사를 못한 거야. 3개월 전이면 여전히 뭐 시퍼런 윤석열 치하니까 여당 정치인일 가능성이 많겠죠. 덮었대. 계엄 난리통에 룸사롱 다니는 야당 의원 있으면 진짜 혼나야겠지. 아마 이제 여당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덮었어. 그래서 어디로 갔어 얘가? 캐비넷으로 갑니다. 캐비넷. 요게 이제 이른바 경찰 캐비넷의 기원이야. 기원. 오리진. 그런데 이 캐비넷에 있던 게 경찰 정보보고로 이제 캐비넷이라는 거는 수사 보류지 보류. 그죠? 보류. 근데 이거는 보고서는 공유되죠. 수사는 안 하지만. 근데 이게 경찰 라인으로 어딘가에 공유가 되면서 명단이 취득 공유됐는데 이 과정에서 뭘 알게 됐냐. 여기 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.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재 플러스 약간의 이제 뇌피셜이 들어갑니다. 근데 판사가 지기현이라는 판사, 지판사야. 근데 요거를 가지고 구임당해서 모 인사가 활용키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. 응? 어떤데 활용키로? 지기현이라고 하는 판사가 룸사롱에서 무슨 뭐 쌈을 싸먹었든 뭐 삼겹살을 구워 먹었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. 근데 어느 시점에서 지기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되게 중요해지게 된 거지. 응? 그래서 요거 캐비넷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때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바로 우리 전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탕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탈옥 사건이 있죠. 인과관계가 드디어 이제 열리죠. 여기 이 명단을 취득을 누가 취득해서 누가 활용키로 결심했고 이 보고 과정의 개통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. 이건 뭐 100% 소송이 들어오겠죠. 근데 이름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도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윤석열 탈옥 사건이 났어.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지. 응? 그 지기현을 풀어줘야지. 근데 지기현을 계속 붙잡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미 이 캐비넷 안에는 룸사롱에서 어떤 뭐 여인과 술을 마셨든 뭐 그 정도 얼굴이 찍히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매우 풍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캐비넷에 넣어졌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부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. 다양한
다양한 자료가 직위원과 관련돼서 확보가 되어 있다.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직위원 입장에서 완전히 이제 호구 잡혀버린 겁니다. 벗어날 수 없는 호구. 그러면서 이제 직위원이 어떻게 했겠어요? 3개월 동안 이제 이거를 자기의 혐의를 인지하고 나서 자기의 그 이른바 물주들, 스폰서라고 하죠. 그러니까 직위원은 이걸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쓴 거야. 직위원은 진짜 얼마나 속이 탔을까 생각하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일말의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그 얼마나 이거를 압박을 느꼈겠습니까? 윤석열 탈옥 사건과 관련해서 해보지도 않은 시간 계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. 설명도 못해 남한테. 응? 그러면서 이제 직위원은 이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이 낚시 미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. 그러면서 직위원은 자기 스폰서들을 접촉합니다. 네가 불었냐? 개새끼야, 네가 터뜨렸냐? 뭐 계속 접촉하지. 이 과정에서 또 삐그덕거리는 거지.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위원이 스폰서들을 만나서 접촉한 내용까지도 다시 어디로 들어가? 경찰로 들어가고 다시 이 명단 취득해서 활용키로 결심해서 흔드는 자들한테 다 들어갑니다. 세상이라는 그런 거거든요. 비밀은 없거든. 근데 중요한 것은 직위원이 스폰서를 접촉하면서 한 말들 중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. 어떤 말들일까? 더 이상 못 견디겠다.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직위원의 불법적 탈옥 사건과 그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사진도 못 찍게 해. 그 전날이라도 영상 촬영을 요청하면 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재판 있기 전주 금요일 날 영상 취재기자들이 법정 촬영하게 해달라고 해도 피해자 측이랑 상의해야 된다?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면서 불허했어. 그런가 하면 재판도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비밀로 하겠다.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법정에서 쏟아냈어. 그거는 그 이후도 계속 시달린 겁니다. 그러면서 윤석열 이른바 황제 재판이 계속되는 거지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취재한 팩트 플러스 저의 상식적 뇌피셜로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.